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관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의 과학 후보로 선정된 K-뮤지엄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더 생생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전국 곳곳에 내린 비가 그치고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오늘은 28도, 휴일인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역대 최악의 더위가 덮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은 더 가팔라서 지구 평균의 2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지난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높았습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마지노선인 1.5도 선이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은 더 덥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분석 결과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2024년 최고 기온을 넘어설 확률은 86%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2024년 기록을 넘어설 확률은 92%, 우리나라는 68%에 이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과거 평년보다 1.4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구 평균 상승폭의 2배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빠르게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So the science is very clear. The climate is warming, and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s are continuing to rise. And it's very clear that we need to take urgent action to reduce this as much as possible. 세계 기상기구는 특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내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은 다양한 형태로 재앙을 불러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 여름철 집중호우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북극 기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3.5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럴 경우 북극 한파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출렁이면서 겨울에는 극단적인 기습 한파가 덮칠 수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새로 도입되는 가운데 기상청장이 올여름 실제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 브리핑에서 폭염특보를 18년 만에 개편하고 호우 긴급전환문자 확대와 AI 예측 기술 고도화 등 생존형 기상정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경우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예상될 때는 열대야주의보도 운영합니다. 기상청은 최근 10년 폭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에는 전국 40여 개 지역에서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가 동시에 나타난 적이 있다며 올해 역시 일부 지역에서 중대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공모전 서류 심사를 하는 시스템에 공공기관에도 도입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6 AI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1차 서류 심사에 자체 개발한 AI 심사 에이전트를 활용해 통과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심사자에 따라 평가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모전을 AI를 활용해 정량화된 평가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사에 활용된 AI 도구는 별도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구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심사에서는 직원 투표와 내 외부 위원 발표 심사, AI 코드 리뷰 등을 결합한 AI와 인간의 협업 심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253만 점 유물을 디지털 헤리티지로 전환하는 K뮤지엄 등 4개 프로젝트가 우리의 과학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의 과학 정책협의회를 열고 K뮤지엄과 K유전체 플랫폼 구축, K스마트팜, 고천문 융합연구 등을 우리의 과학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우리의 과학 프로젝트는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과학기술에 접목해 독창적 기술 확보와 사회문화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 프로젝트는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우리의 과학 프로젝트로 확정됩니다.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변화와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가들의 새로운 생존 조건과 미래 사법 시스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호사 윤세환 씨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와 법률 특화 서비스를 능숙하게 넘나듭니다. 인공지능의 각종 서면에 초안을 요청하는 대신 논리를 날카롭게 벼리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내약점을 짚어주는 가상의적 역할로도 활용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이 의견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 어떻게 보면은 좀 숨기고 싶었던 쟁점들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초임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던 방대한 문서 작업에 더해 비서 역할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미래 법조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에 역설적으로 기계에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날로그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우문우답, 현문현답 기계거든요. AI 시대일수록 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인공지능으로 승패 가능성을 짚어보게 되면서 무리한 소송전이 늘어날 거란 전망과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아무리 소송을 걸어봐야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안 나가겠죠. 법원의 자원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측면들도. 전망은 엇갈리지만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소한 분쟁을 걸러내고 인간 법조인은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 깊은 가치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해석 방법을 결정할 때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향후 이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결국 변호사가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라는 확고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헌법 합치적으로 AI도 운용돼야 되고 또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은 화면 속 대화창이 방대한 법전과 판례를 꿰뚫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편리한 기술과 단단한 법치주의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 아베 신노스케 감독이 시즌 중에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최근 딸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인데요. 딸이 인공지능 챗 GPT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伝統ある巨人軍という監督の名も怪我してしまってとても深く謝罪した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ございます。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 감독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딸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5일 저녁입니다. 18살 큰딸과 15살 작은딸이 싸웠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큰딸 몸을 밀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큰딸이 직후 챗 GPT에 아빠에게 폭행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AI가 아동 상담소 전화번호를 안내하자 바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아동 상담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집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警察が来て、一番驚いているのは自分自身ですし、父が警察に連行された姿を見て、目前で私は泣き崩れてしまいました。 현직 감독이 시즌 중에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에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현역 시절 강타자로 이름 날린 스타 플레이어였기 때문입니다. 아베 감독은 요미우리 선수 시절 이승엽 전 두산 감독과도 함께 뛰었습니다. 信じたくないっていう気持ちもあったので、ちょっと嘘だろうって思いました。暴力事件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今の時代だと結構大ごとに結構やっぱ捉えられる、一つのけじめの仕方として、賛成だなっていう。 이런 내막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는 AI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자동 신고나 권유는 물론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의도 이상으로 파급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AI는 개별 상황마다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도 인식하고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의 유명 주식 매매 플랫폼 로빈후드가 챗GPT나 클로드 등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주식 거래를 전적으로 일임하는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AI 매매가 이미 검증된 과거 빅데이터에만 의존했다면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AI가 사람의 언어와 논리를 스스로 분석해 고차원적인 투자 전략을 알아서 짜고 주문까지 실행합니다. 투자자가 비상장 기업 자료나 사모펀드 동향 등을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식의 복잡한 지시문만 입력하면 AI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 자동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첫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가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과기정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미국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단장을 맡아 백악관 NSC와 국무부, 전쟁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대 1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그룹이 우주로켓 기술 지원과 무기 현지 생산을 아우르는 파격적인 패키지를 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화 측은 자체 발사체가 없어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캐나다의 상황을 공략해 현지 기지 운영사와 양해각서를 맺고 노바스코샤 기지에서 자체 로켓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주부문 협력과 더불어 잠수함을 수주할 경우 즉각적인 수요가 있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300여 대를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핵 협상을 본격 시작하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은 아직 남겨두고 있고 이란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MOU에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그 기간 이란의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예정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즉각 아무 제한 없이 보장하고 이란은 30일 안에 해협 기뢰를 제거할 거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들에 생각할 시간을 며칠 더 달라며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Strait will open immediately. But it's got to be perfect. I'm not going to do this. I didn't do this to get a crummy agreement. 이란 측도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협상팀 소식통을 인용해 MOU 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대중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이샤크다르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합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회담이 외교를 통한 지역 평화 증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혀 종전 협상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확전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면서 나쁜 합의는 맺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농축 우라늄 양도와 핵무기 개발 포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 협상팀이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나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gain, everything depends on what the president wants to do, and President Trump is not going to make a bad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for the U.S.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최종 레드라인도 재확인했습니다. Iran has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They cannot pursue a nuclear weapon, and the Strait of Hormuz has to free transit. 그러면서 이란이 이 원칙에 합의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가담하는 국가를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베선트 장관은 오만이 이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둘러싼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항공사 두 곳의 착륙과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하겠다면서도 항공사가 어딘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군이 이란 남부 공격에 나선 데 대해서는 방어 차원의 조치였다며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는 않다며 평화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군사적 대응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오만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가담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이란은 주권국을 대상으로 한 위협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재 경고에 대해 이런 위협이 유엔 회원국이자 독립국가인 오만을 협박하려는 시도라며 미국의 정치 외교가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과 안전 문제는 영내 국가들의 주권이자 협력 사안이라며 미국이 오히려 국제 수로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시장은 종전 협상 마무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4.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3.3% 올랐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휘발유와 기타 에너지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5.5% 급등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이어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The contractor definitely eats the cost when fuels rise, and that's something no one's guessing that the prices will come lower than they were before this winter.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 물가 상승률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는 1.6%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0%보다 0.4%포인트 하향됐습니다. 민간 재고 투자와 개인 소비 둔화가 전체 성장률 하향에 반영됐다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nd I think the oil market is going to be very well supplied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we could see prices come down very quickly. 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핵심 인사들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인공지능, AI 투자 열풍을 새로운 복병으로 지목하며 인플레이션 재반등 위험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현지 시간 28일 연설에서 올해 후반 물가가 완화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은 여전히 높다며 특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과 공급망 차질이 가계 소비에 미칠 악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 역시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훌쩍 웃도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임금과 제품 가격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달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이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초기 투자자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 피터 디아만디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기업들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원하고 있어 두 회사의 합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머스크에게 압도적인 초의결권을 제공할 수 있어 테슬라 주주들과의 지배구조 갈등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스페이스X의 우주 인프라가 결합해 지상과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 글로벌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월 2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